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의결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개인과 기업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확대하고 데이터 융합과 활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시켜 다음 달 중에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나랏빚이 4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은 51조 6천억 원으로 4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발행 잔액은 1,02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의 합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며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역시 정부가 간접 보증합니다. 순발행액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세수가 다소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GS건설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2차 전지 재활용 관련 신사업에 진출했습니다. GS건설은 어제 포항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서 포항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내 재활용 규제 자유특구 약 12만 제곱미터, 3만 6천 평 규모의 부지에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S건설은 2022년까지 1차로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에서 연간 4,500톤의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 등의 유가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2차 투자를 통해 연간 10,000여 톤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후방 산업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GS건설은 배터리 재활용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를 확보해 수입 대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독일과 일본 브랜드의 판매 성장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국 자동차 전문 주간지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은 총 132만 5,342대를 판매하면서 2018년보다 4.6%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전년보다 1.2%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 업체는 물론 독일, 일본 등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판매 상위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폭스바겐 등 독일 3사는 모두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됐지만 현대 기아차의 성장세를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지난해 현대 기아차가 스포츠 유틸리티차 강세와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선전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잇따라 발생한 불안전 판매 문제로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회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DLF 사태와 라임 자산운용사의 펀드 환매 중지 등으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 투자자 신뢰 저하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부동산 신탁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사 간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 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어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7%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16일 0.2%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4구는 오름폭이 지난주 0.07%에서 0.04%로 줄어들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난 반면 매수자들은 관망하면서 약세로 돌아선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몰려있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일대는 상승폭이 지난주와 같거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제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 삼성전자는 3.17% 상승하면서 58,600원으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수정주가 기준으로 지난 1975년 6월 11일 상장 이후 약 45년 만의 최고 기록으로 지난해 1월 4일 기록한 52주 최저가보다 59%나 급등한 수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장 마감 기준 삼성전자의 주식을 2,163억 원 사들이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결과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리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의 관문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의회가 EU 탈퇴 조건을 승인한 것입니다. 쿠팡은 어제 박대준 신사업 담당 대표이사와 HL 로저스 경영관리 총괄 수석부사장을 각각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수소경제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WFM의 상장 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 시장위원회 회의 개최를 내달 3일까지로 연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